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인벤터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따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봅니다.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2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조립된 지점을 살펴보면 2번 부품의 축 부분과 1번 부품의 슬롯 부분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X축과 Y축 결정을 해줍니다. 다음 이 도면상에는 치수가 A와 B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번 부품에 각각 조립되는 부분에 맞추어서 치수를 따로 산출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A는 1번 부품의 이 슬롯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슬롯의 지름 치수가 파이 8입니다. 따라서 파이 8보다 작아야 되겠죠. 공차 제한을 1mm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줘서 0.8mm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7.2mm를 적용합니다. B 부분은 1번 부품에 15라는 치수가 있는 부분에 조립이 됩니다. 역시 이 15라는 치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4.2라는 치수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모델링을 합니다. 인벤터를 열면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표준은 ISO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봅니다. 부품 템플릿이 열리게 되면은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폴더에 부품의 이름을 저장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2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하는 대로 폴더를 만들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은 특별히 지정된 이름이 없고 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부품 이름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부품 1로 저장하겠습니다. 처음 스케치할 화면은 이 조립품에서 봤듯이 XY 평면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면 부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모습을 봤을 때 가운데가 정중앙이라고 판단을 하면 직사각형에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 제도를 합니다. 가로 길이는 46이고요. 세로 높이는 16이 됩니다. 다음에는 가운데에 있는 슬롯 부분을 제도합니다. 사각형 밑에서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선택하시고 이 중간 부분에다가 슬롯을 제도합니다. 슬롯의 중심점하고 원점을 일치시킵니다.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이 호 부분은 반지름이 4, 중심과 중심의 길이는 10할입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이 영역 부분을 선택해 주고요. 1번 부품에서 살펴보면 가운데에 중심선이 있고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선택하고 25를 입력합니다. 이제는 위에 평면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사각형의 홈이 파져 있습니다. 또 윗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역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사각형을 제도를 하고 치수는 15mm와 34mm 적용을 합니다. 처음에 제도할 때 바로 치수를 입력해도 되고요. 제도를 한 다음에 따로 치수를 입력해도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에서 가운데 홈 부분을 선택을 하고 범위는 전체 관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확인해 줍니다. 다시 앞쪽에서 뒤쪽까지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이든지 뒷면이든지 어느 한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여기도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가로폭은 14, 세로폭은 7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스케치를 종료시키고 나서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의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범위는 전체를 관통시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지금 1번 부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품을 도면상에 보면은 좌측 상단에 모가 따져 있고요. 우측 상단에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측 면도를 보면 좌측 하단부와 우측 하단부에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못따기는 치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C2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세 군데의 못따기 치수는 C2가 됩니다. 그래서 못따기 2mm 선택하시고 자, 요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다음 반대쪽에 이쪽 모서리까지 이렇게 모를 따줍니다. 이번에는 이 뒤쪽에 목깎이 부분 처리를 합니다. 목깎이는 반지름이 3mm. 그래서 요 뒷부분에 목깎이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그대로 저장하지 마시고 면을 클릭해서 도면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면을 클릭하면 이 모양과 똑같은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우측면을 클릭해서 이 우측면과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다음에는 평면을 클릭해서 이 평면과 같은 모양인지 확인을 합니다. 전부 검토가 끝났으면 저장을 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다시 하나 더 불러와서 이번에는 부품 2번을 저장합니다. 역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처음에 정면에 있는 이 모양의 중심 부분은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두 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 제도를 합니다. 가로 길이는 21mm고요. 세로 높이는 26mm입니다. 자, 이렇게 제도가 되면은 가운데의 형상투영을 이용해서 X축을 기준축으로 참조선으로 바꾸어서 만들어 주고요. 구속 조건의 대칭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원점에서 우측 선까지 치수는 8mm. 자, 이렇게 치수 입력을 해 주시면 이 전체의 틀 모양이 잡힌 거죠. 자, 좌측 부분에 있는 요 홈 부분은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 주시고요. 구속 조건의 대칭을 이용해서 두 개의 선분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킵니다. 칫솔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10mm, 밖에 있는 부분은 17mm, 밖에서 안쪽까지의 깊이는 6mm, 그 다음 깊이는 9mm가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돌출을 이용해서 요 뒷부분을 돌출을 시키는데 상하 부분이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14.2가 됩니다. 대칭으로 바꾸고 14.2를 입력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샤프트 부분을 마저 모델링하기 위해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를 시킨 다음에 원을 이용해서 이 샤프트 부분은 파이 7.2에서 원을 제도를 해줍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역시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선택하고 치수는 25mm를 줍니다. 이제는 뒷부분에 있는 8mm 간격이 45도로 모가 따져 있는 부분 처리를 합니다. 8mm를 지정해 주고 위의 모서리와 아래의 모서리를 모를 땁니다. 다음에는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깎이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1이라고 되어 있죠. 반지름 1mm로 모를 깎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평면을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 평면을 이렇게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이 네 군데의 모서리가 모가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는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또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또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군데가 이렇게 모가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적용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이 등각토상도 하고 좌측 면도를 참고로 합니다. 좌측 면도를 보면 여기에 윗부분이 모가 깎여 있고요. 아랫부분도 모가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면도에서는 이 부분이 모가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모를 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뭐가 깎여 있는 것이 맞게 돼 있죠. 적용을 하고요. 이제 등각보기 상태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 목깎기가 누락되어 있는지를 보면 자, 이 부분에 뭐가 깎여 있죠?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래에서 자동 모서리 체인하고 가능한 곳에서 볼 롤링을 해제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곳만 모를 깎습니다.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죠. 여기와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서리가 깎여 있는 부분은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각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깎아 주시고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모서리, 요 모서리 또 아래도 마찬가지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주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측면도를 클릭하고 자, 이 부분이 맞게 뭐가 깎였는지 보시고요. 아랫부분도 뭐가 맞게 깎여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정면에 이 모서리가 깎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맞게 깎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평면으로 가서 이렇게 모서리가 깎였는 이 모양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상 없이 잘 만들어졌으면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비번호를 새겨줍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01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문자의 높이는 7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01이라는 숫자를 볼 때 여기에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돼 있죠. 따라서 회전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중심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01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하고 음각을 선택하고 깊이는 1mm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의 가시성은 해제. 지금 도면에서 보이는 면하고 조금 방향이 안 맞죠. 이렇게 맞추면 똑같죠. 그래서 제품의 모양이 정확하게 맞게 모델링이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저장을 합니다. 자, 닫고요.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배치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부품 1번을 불러와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합니다. 다음 다시 배치를 이용해서 부품 2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조립을 하는데요. 우리가 각각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기준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구속을 이용해서 부품 1의 원점, 부품 2의 원점을 각각 풀고 XZ 평면, 이 가운데에 있는 X축 방향의 평면이죠. 다음에 부품 2번에서도 XZ 평면이죠. 그러면 가운데에 이렇게 바로 조립이 됩니다. 한 가지 요 위에 있는 비번호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플러시를 이용하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비번호가 보이겠죠. 적용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Y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YZ 평면 또 2번 부품도 YZ 평면을 이렇게 함께 중간에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주면 이러한 모양으로 완성이 되죠. 부품의 방향을 이렇게 해서 홈뷰 설정을 맞춰 주시고 저장을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부품은 조립품으로 조립을 합니다. 부품 파일 이름은 비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번호라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번호 03번이면 03 이렇게 기록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문제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파일의 형식은 인벤터의 조립품 확장자 IAM을 적용하고요. 저장.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작업한 이 파일하고 채점하시는 감독관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되도록 채점용 파일을 하나 더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갑니다. 파일의 형식을 STP로 바꿔주고요. 옵션으로 가서 프로토콜과 정확도, 스케치 포함 여부를 설정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할 STL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역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해서 파일의 형식을 STL로 바꿔주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가 돼서 출력됩니다. 그러면 실격됩니다. 그래서 꼭 밀리미터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세 가지의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IAM 확장자, STP 확장자, STL 확장자 해서 세 가지의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G코드 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해서 G코드 생성하는 방법은 따로 강좌를 만들어서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문제 12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